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정학 강의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말이죠. 한 300문제 정도 풀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300문제도 사실 많은 문제입니다. 겹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체감이 되시죠? 계속 겹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도 빼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풀므로써 여러분들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모의고사 12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교정상 누진 처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처우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류 처우가 있죠. 분류 처우. 분류 제도라고 그러죠. 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진 처우가 있습니다. 처우. 누진 처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직적. 반면에 분류 처우는 그게 아닙니다. 같은 학년에서 우열반을 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수반, 그 다음에 우수한 반이 있고 열등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가르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즉 수평적으로 가르는 것이 바로 분류처우다. 분류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류처우가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이것이 약간 가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있던 행정제도에서는 이게 원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처우라다 보니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비과학적. 무슨 얘기냐면 학년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말이죠. 학업 성취도가 높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보다 수학 연산을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 수용자가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건강 상태는 어떻고 심리 상태는 어떻고 모든 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처음부터 분류하겠다는 것이 바로 분류제라는 거예요. 즉 분류제는 결국 과학적 교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1번은 별표 4개 치셔야겠죠. 교정상 누진처우 제도. 자, 1번. 이는 수용자 분류제도 일종이다? 일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제도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1번 틀렸죠? 자, 2번부터는 또 형집행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 2번에 5번을 해주시고, 이거는 뭐냐면, 한번 우리가 문제 풀었었는데, 시효를 말합니다. 징벌의 시효는 몇 년입니까? 1년이 아니고 2년이고 3년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년이 되겠습니다. 3년이 아닙니다. 자, 답 5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역시 시행규칙, 시행령이었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형집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용자를 분리수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분리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세요. 분리수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은 뒷부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왔으면 숫자가 바뀌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주체 교도소장인지 지방교정청장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법무부령인지 요걸 좀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형사정책적 이론, 그 다음에 교정학 이론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기시고 1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 시행령입니다. 역시 시행령인데 모두 맞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소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줄구세요. 승인을 받아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장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종류를 정할 때는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작업하는데 아무거나 소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사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 같은 경우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 내용이 아닌 것은 했죠. 역시나 대통령령, 법무부령 이런 게 나왔으면 그게 답입니다. 자, 3번이 답이죠. 뭡니까? 징벌에 관한 사용의 이 법령에 없는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 잘 보세요. 징벌에 관한 사항은 이거 외에는 법에 규정된 거 이외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도 어떻습니까? 틀린 걸 골라라. 소장은 교도관의 매일 수용자의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소장은 말이죠. 작업에 대해서 맨날 뭡니까? 매일매일 뭡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하기 힘들죠. 모든 수용자를 일거수일투족 다 해가지고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국 누굴 시켜야 되겠습니까? 교도관을 시켜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체크토록 해야겠죠. 필수입니다. 자, 14번에 1번입니다. 제가 형집행법 공부할 때 아주 세분화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날짜가 나온 건데 형집행법 시행령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답 2번이 되겠죠. 경찰관서 설치 유치장은 수용자를 20일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30일 이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30일입니다. 자, 이런 날짜를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모두 맞는다.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교도관은 자, 검사를 위해서 탐지견, 강아지죠. 개도 이용할 수 있고 잘 줄구세요. 탐지견, 금속 탐지기, 특히 탐지견, 무슨 마약 같은 걸 때 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컬 얘기지만 탐지견들이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 자신도 말이죠.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약품에 중독돼서 일반 강아지보다 개보다 반 정도 수명이 앞당긴다는데요. 불쌍하죠.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군견도 오히려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 군인들이 뭐 완전군장하고 뛰죠. 그 다음에 훈련할 때마다 또 개를 끌고 다니죠. 지뢰하고 뭐 매설된다도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일찍 하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항상 기분 좋게 빨리 자기 일과를 끝내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13회 역시 형집행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교정학 문제도 한 10회 정도로 단축시키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형집행법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법령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서 좀 모의고사를 좀 많이 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청원에 관한 거죠. 청원은 100% 시험 출제되겠죠. 청원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서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구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출제되겠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다음 중 형집행법 시행령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5번 중요합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 등을 하거나 도주자를 체포했을 때 자,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소장이 보고하는 사람은 검사한테 가서 보고할까요? 아니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할까요?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돌려야겠죠. 자, 검사에게 보고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검사는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어느 부분에서 시험 출제될까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잘 유념하게 보시면은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역시 소장 얘기인데 뭐냐면 뭡니까? 운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1번 소장은 점점점 되어 있고 어떤 위반했을 때 처분을 집행할 때는 말이죠. 20일 내 금치가 아니라 30일 내 금치입니다. 알아두세요. 30일의 금치 처분할 수 있다.
금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소 독점주의 예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치라는 것은 교도소 내에 특별한 교도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일이 아니라 한 달이 되겠습니다. 30일의 금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쭉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형집행법에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수용자가 말이죠. 교도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했을 때 이 문제인데, 검사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는 그 시신을 검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검사해야만 하겠죠. 왜 죽었는가? 근데 혼자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와 같이 한다든지 검사도 와야겠죠. 여러 협력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해야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모두 맞는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모두 맞습니다. 제가 모두 맞는다라고 한 것은 다시 약간 답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20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 자치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이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2번은 완전히 틀렸죠. 소장원 자치 수용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에 주 1회 이상 했는데 월 1회 이상입니다. 이거 완전히 틀렸는데 문제는 1번이에요. 개방처우급 해갖고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자치제를 인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답을 1, 2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14회로 넘어갑니다. 역시 14회도 대부분 다 형집행법 규정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형집행법상 가석방이 나와 있죠. 답이 4번인데 법무부 장관은 허가해야 한다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원회에 가석방 신청을 했습니다. 가석방 좀 해달라, 소장이 예를 들어서. 근데 가석방 요건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기속 재량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자, 02번 모두 맞는다 이렇게 해주시고 모두 맞습니다. 02번 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553페이지 08번 역시 중첩되는 문제였죠. 한번 나왔죠. 답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14번 정도 하니까 문제가 계속 중복되고 있죠. 벌써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문제 많이 풀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중복돼서 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8번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교도소 사회 연구원 학자들인데 그 별표 5개입니다. 교도소에 적응돼 가지고 말이죠.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려면은 사이크스 클래머, 그 다음에 롬브로소 이런 사람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윌러란 사람은 유형 곡선, 즉 이 사람 말이죠. 수용 단계에 따라서 교도소 적응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윌러입니다.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적인 어떤 특성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수용하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휠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중요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형사정책 얘기가 쭉 나와 있죠.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부정경을 예를 들어서 징계 재심사 같은 경우인데 부정경을 판단하는 것은, 자, 부정경을 재심사 판단할 때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암기해야겠습니다. 이거는 형법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 17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19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20번을 보십시오. 드디어 형사정책 얘기가 또 나왔죠. 여러분 교재 562페이지입니다. 히루시의 사회통제이론. 자, 허시의 사회통제이론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자, 우리가 행정학에서 말이죠. 이런 말을 많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거버넌스 사상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뭐냐면은 시장 경제와 마켓이죠. 그 다음에 거버먼트 정부와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국민 참여. 이건데 국민 참여죠. 허시의 통제이론, 사회 통제이론도 이 국민과 즉 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 관련져 가지고 같이 통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범죄도 발생하지 않고 범죄를 빨리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허시의 통제이론입니다. 자, 2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교정학 마지막 이제 15회인데, 15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한 문제 있고, 뒷부분에 형사정책 문제 딱 두 문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법령이 됩니다. 자, 1번. 다음 중 교도소의 특징이다. 총체적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에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됐는데, 사회학자, 걸프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여 관찰 후에, 오랫동안 참여 관찰 후에 뭡니까? 이를 고안했다 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 교정학 공부하신 분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서 하신 분도 있고 국내에서 하신 분도 있는데 미국에서 하신 분들은 주로 사람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했는데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논문을 읽어봐야 되는데 논문을 다 읽어볼 리가 없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회화는 잘할 수 있어도 깊은 학문적인 것은 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영문학을 한 사람이 더 잘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프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대표적인 논문을 한번 읽어봤겠죠. 그 내용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 말이죠.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겠죠. 정신요양원이라는 데서 체험해서 처음에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맞지 않는 것이 바로 1번이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문제를 이런 문제 내면 사실 안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565페이지 5번. 자, 숫자가 나와 있죠. 틀린 걸 골라라. 3번. 월 5회 이상 토론회. 자, 월 5회 이상 토론회 하는 것은 부담이 와요. 5회 이상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번 이상 모여서 토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1회 토론회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입니다. 역시 숫자 문제가 나와 있죠. 답 4번으로 해주시는데 자치생활인데 말이죠. 이것은 소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년 말고 일반인이죠. 일반인에 대해서는 월 거기 보시면은 2회 이내에 오락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 3회 이내인데 교도소에서 말이죠. 오락회를 너무 자주 가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범죄 저질렀는데 맨날 오락만 하면 되겠어요? 3회라는 것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이걸 줄여야겠죠? 2회로 줄여야겠죠. 가끔 해야겠죠.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 범죄 저지르고서 교도소에서 참 즐겁게 지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1회는 좀 그렇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권이 없죠. 행복 추구권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번은 교육 대상자가 그럼 작업이라든가 직업훈련을 받는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빼줍니다. 그래서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가 이게 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어떤 충성 뭡니까? 자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즉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빼주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만 가서 조문한다든지 이런 거죠. 뭐 결혼식 같은 경우도 거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데 뭐 친구의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럴 때는 뭐 가야겠죠. 잠깐 갔다 와서 좀 조의를 표하고 오는 건 좋은데 모든 걸 다 참여한다. 100일잔치, 뭐 돌잔치까지 다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넘기시고 18번입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 시행령 규칙에서 부합하지 않는 거 있는데 답 4번입니다.
교정 장비 시설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줄 그세요. 교정 장비 교정 시설 보유 기준입니다. 이거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이 아닙니다. 대부분 법무부령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 마치고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법무부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많이 다 정리하면은 또 헷갈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사이트에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충적으로 참조하시고 일단은 법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정장비, 교정시설 보유 기준 및 관리 방법 이렇게 공부하면 쉽습니다만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쉬워요. 그러나 이걸 요약을 해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헷갈리기 때문에 점수가 막 날아가죠.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정학에서 파이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없이 많은 이론, 수없이 많은 조문, 수없이 많은 문제 이런 걸 다 다뤘죠. 어디서 뭐가 문제 나온다는 건 제가 다 체크해 드렸습니다. 여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20년간 제가 이 교정학에 대해서 기출문제, 연구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컴팩트하게요. 여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0번입니다. 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 시행규칙입니다.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틀리는 것이죠. 자, 몇 번이 답입니까? 4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보안장비입니다. 보안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자, 거기 보면은 법무부령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옳거니하고 맞았다 생각하는데 보안장비 사용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42번째까지 우리가 강의를 가지면서 강의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론과 관계 법령 모두 공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오는 부분 딱 정해져 있죠. 이론 정해져 있고 법령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당당히 합격하는 거 이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기필코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순탄하게 이끌고 가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